안녕하십니까? 창업진흥원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주관기관 교육자료입니다. 본 교육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목차입니다. 제1장 업무 흐름도 및 자금 관리입니다. 주관기관 업무 및 범위입니다. 주관기관은 세 가지 역할로 사업 신청, 비즈, 사업 수행 PMS, 창업자 과제 관리 PM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명 옆에 붙어 있는 비즈 PMS는 접속되는 웹주소입니다. 두 번째 사업비 보관 방식의 이해입니다. 사업비 보관 방식에는 전문기관 보관 방식과 주관기관 보관 방식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사업비를 전문기관 사업비 계좌에 보관하면서 운영되는지, 주관기관 사업비 계좌에 보관하면서 운영되는지로 구분됩니다. 사업비가 전문기관 계좌에 관리되면 전문기관 보관 방식이라고 하며 주관기관 계좌에서 관리되면 주관기관 보관 방식이라고 합니다. 장단점은 장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관 방식 첫 번째로 전문기관 보관 방식의 자금 흐름입니다. 보관 방식에서 사용하는 용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펀뱅킹이란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지 않고도 계좌 조회, 이체, 입출금 내역 조회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PMS에서 은행 이체 및 거래 내역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은행 서비스입니다. 모계좌란 실제 계좌로 하위의 가상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계좌입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사업별 계좌를 개설합니다. 이렇게 개설된 계좌에 가상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하면 모계좌가 됩니다. 하나의 모계좌에는 수십 개 또는 수십만 개의 가상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금용 가상 계좌란 입금을 식별하기 위해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전용 계좌입니다. PMS에서 사용하는 자기부담 사업비 입금 계좌, 보건금 입금 계좌의 입금용 가상 계좌입니다. 지급용 가상 계좌란 원래 가상 계좌는 입금용만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연구비 또는 사업비 관리를 위해 가상 계좌에서 입금, 출금, 이자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는 계좌입니다. PMS에서 전문기관 보관 방식의 사업비를 관리하는 계좌가 지급용 가상 계좌입니다. 입금용 모계좌란 위에서 설명드린 입금용 가상 계좌와 모계좌 개념을 합친 계좌입니다. 입금용 가상 계좌의 모계좌를 입금용 모계좌라고 합니다. PMS에 입금되는 정부 지원 사업비, 자기 부담 사업비, 보건금이 모이는 계좌입니다. 지급용 모계좌란 위에서 설명드린 지급용 가상 계좌와 모계좌 개념을 합친 계좌입니다. 지급용 가상 계좌의 모계좌를 지급용 모계좌라고 합니다. PMS 기준에서 전문기관 보관 방식에서 사용되는 사업비 관리 계좌들이 가상 계좌이므로 해당 가상 계좌의 모계좌를 말합니다. 환수용 모계좌란 정산 환수를 위한 특수한 목적의 계좌입니다. 정산이 끝나고 환수 시에 사용되는 대표 계좌입니다. 환수용 가상 계좌의 모계좌입니다. 첫 번째, 전문기관 보관 방식의 전체 자금 흐름입니다. 다음 장부터 절차별로 정부 사업비 지급, 자기부담금 입금, 사업비 집행, 사업비 복원, 정산금 반납, 환수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지원금 지급 및 자기부담 사업비 납부입니다. 사업비가 입금되는 입금용 가상계좌, 2번에서 관리되는 지급용 가상계좌 3번으로 자동이체를 합니다. 사업비의 관리가 전문기관 지급용 가상계좌 3번에서 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 보관 방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업비 집행 및 복원입니다. 어떻게 최종 지급처까지 지급 처리되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 사업비 관리계좌에서 사업비 집행 시 이체는 주관기관에 지급할 경우 주관기관 계좌에 이체되며 창업자에게 지급할 경우 주관기 관계자를 경유해서 창업자 사업비 계좌에 이체됩니다.
또한 거래처에 지급할 경우에는 주관기관 사업비 계좌, 창업자 사업비 계좌를 경유하여 거래처 계좌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계좌를 경유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 이체를 하시면 홍길동 1번 계좌에서 박길동 2번 계좌로 이체되는 이자 이체 방식이 기본입니다. PMS에서는 관리계좌에서 주관기관, 창업자, 거래처로 이체되는 최대 사자이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관기관의 자계좌 이체는 주관기관 사업비 계좌는 이체에 제약이 있으므로 사업비 계좌 이외의 주관기관 계좌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창업자는 사업비 계좌로 지급 처리됩니다. 이렇게 자계좌 이체가 되는 경우는 인건비, 카드 결제 금액 같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 정상금 반납입니다. 정상금 반납의 첫 번째는 정상금 잔액 반납으로 창업자 또는 전문기관으로 반납됩니다. 창업자는 잔액과 이자를 자기 사업 부담금의 비율만큼 되돌려받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비의 잔액과 이자는 전문기관으로 반납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수금 반납입니다. 전문기관 환수용 가상계좌에 환수금을 납부합니다. 환수금은 PMS 환수 계좌에서 전문기관의 국고 반납 계좌로 추가 반납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관기관 보관 방식입니다. 첫 번째, 주관과제의 주관기관 보관 방식 흐름도입니다. 사업비는 주관기관 사업비 계좌로 이체하여 주관기관 계좌에서 사업비가 관리됩니다. 두 번째, 창업자 과제의 주관기관 보관 방식 흐름도입니다. 자금의 흐름은 주관과제와 동일합니다. 다만 창업자 과제의 경우 자부담 사업비 납부가 다른 부분입니다. 사업비의 관리는 주관기관 계좌에서 이루어집니다. 주관기관 자체 사업비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창업자의 사업비도 일괄 관리됩니다. 이제부터 세부적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지원금 지급 및 자기부담 사업비 납부입니다. 사업비가 입금되는 입금용 가상계좌, 2번에서 주관기관 사업비 계좌 4번으로 자동 이체를 합니다. 사업비의 관리가 주관기관 사업비 계좌 4번에서 됩니다. 그래서 주관기관 보관 방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업비 집행 및 복원입니다. 어떻게 최종 지급처까지 지급 처리되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사업비 관리 계좌에서 사업비 집행 시 이체는 창업자에게 지급할 경우는 창업자 사업비 계좌에 이체되며 거래처에 지급할 경우에는 창업자 사업비 계좌를 경유하여 거래처 계좌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계좌를 경유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 이체를 하시면 홍길동 1번 계좌에서 박길동 2번 계좌로 이체되는 이자 이체 방식이 기본입니다. PMS에서는 주관기관 사업비 계좌에서 창업자, 거래처로 이체되는 최대 3자 이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계좌 이체는 주관기관 사업비 계좌는 이체에 제약이 있으므로 사업비 계좌 이외에 주관기관 계좌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창업자는 사업비 계좌로 지급 처리됩니다. 이렇게 자계좌 이체가 되는 경우는 인건비, 카드 결제 금액 같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 정상금 반납입니다. 주관기관 보관 방식의 정산은 정상금 반납, 계좌 잔액 반납, 해지이자 반납의 세 가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정산 반납금은 창업자의 자기부담 사업비 예산 비율로 정산하여 창업자에게 돌려주고 정부 지원금은 전문기관으로 반납하는 절차입니다. 두 번째, 잔액 반납입니다. 주관과제 및 관리하고 있는 창업자 과제의 모든 정산이 완료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잔액 반납을 합니다. 세 번째, 해지이자 반납으로 통장 해지하면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합니다. 단, 절차는 반드시 정산 반납, 잔액 반납, 해지이자 반납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수금 반납입니다. 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에서 환수금이 있을 경우
환수용 가상계좌에 환수금을 납부합니다. 환수된 환수금은 전문기관에서 일괄로, PMS 환수용 모계좌에서 국고 반납계좌로 납부합니다. 사업 협약입니다. 협약 체결, 업무 흐름도입니다. 비즈에 로그인하신 후 협약 체결을 위한 메뉴에 접속하시면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 후 전문기관에서 검토하신 후 협약을 체결합니다. 자기 부담 사업비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계좌 개설 및 카드 등록입니다. 신한은행 계좌 개설은 수정사업 계획서 작성 시 계좌가 필수 사항이므로 사전에 개설하셔야 합니다. 개설은 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주관기관의 경우 펀뱅킹 신청을 위해 반드시 내방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신한카드 사업비 카드 발급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신 후 카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계좌 개설 안내 및 링크입니다. 비즈에 접속하셔서 계좌카드 관리 신한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메뉴에 접속합니다. 발급 가능한 과제 목록이 나옵니다.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의 QR코드를 클릭하여 비대면 개설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 아래의 매뉴얼 및 안내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설 후 주관기관 보관 방식을 사용하시는 계좌는 반드시 지점을 방문하셔서 펀뱅킹 아이디 키세드02로 설정하여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업 계획서에서 계좌 등록을 위한 방법으로 초기 화면에서 과제를 선택하시면 화면의 중간에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 화면으로 접속하시면 과제를 확인하시고 수정사업 계획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정사업 계획서의 스텝 4 사업비 내역 탭을 클릭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시면 사업비 계좌 내역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계좌 정보 검색 팝업을 호출합니다. 계좌 정보를 선택 또는 입력하고 예금주 조회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신한카드 발급 안내 및 링크입니다. 비즈에 접속하셔서 계좌카드 관리 신한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메뉴에 접속합니다. 신한카드 발급 과제를 확인합니다.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비 카드 발급 받으러 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한카드 등록입니다. 사업 수행의 기본 설정 관리 메뉴에 접속합니다. 과제 목록 상위에 있는 카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미등록 카드 목록의 카드 내역이 확인되면 카드를 선택한 후 3번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 등록된 카드 목록에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으시면 카드 결제 계좌가 사업비 계좌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등록된 카드 목록에서 카드를 선택하고 사용 중지 2번 버튼을 클릭할 경우 중지 일자 이후 카드 사용 내역이 PMS에서 확인 불가합니다. 반드시 카드 중지하실 때는 재확인 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입니다. 사업협약의 협약 체결 메뉴에 접속합니다. 협약 체결 메뉴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수정사업 계획서 작성, 자기 부담 사업비 납부, 협약 상세, 권한 위임 등의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과제나 수정사업 계획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버튼은 업무 절차에 따라 표시됩니다. 협약 체결 첫 번째 단계인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 단계로 접속하시면 선택한 과제의 정보 및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 반려사유 확인, 협약 진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번 수정사업 계획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2번 수정사업 계획서 확인 버튼은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된 내역을 확인하는 버튼입니다.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 첫 번째 화면으로 약관 동의입니다. 기업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기업 인증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선택사항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동의사항을 확인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확인하신 후 제공 요구합니다. 예를 선택하시면 제공동의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업의 상세 정보를 입력 선택합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또는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자 정보를 입력 후 저장 또는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반 현황 입력 단계로 과제명, 간략한 과제 내용 등을 입력하고 기창업 기업일 경우 주요 성과 현황을 입력합니다. 기업 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전년도와 당해년도 매출, 고용 정보는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 정보, 창업 동기, 설문조사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점사항, ESG 자가진단 검토 결과 업로드를 해주시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모든 자료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임시 저장 또는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스텝 6 인력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공동대표자, 각자 대표자, 팀원을 입력합니다. 입력 전에 모든 인력은 K-스타트업에 회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내역을 입력합니다. 사업비 분납 내역을 입력합니다. 세목, 세세목별 내역을 입력하여 사업비 분담 내역 총액과 예산 항목의 총액이 동일하도록 입력합니다. 여기에 입력된 세부비 목별 내역이 사업비 변경 시 기준금액이 됩니다. 모든 내역이 등록되었다면 저장 또는 저장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스텝의 내역이 완료되었다면 반드시 저장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 체결입니다. 앞에 수정사업 계획서에서 보셨던 협약 체결 메뉴에 접속합니다. 협약 체결의 두 번째 스텝인 자기부담 사업비 납부 부분입니다. 주관기관의 경우 자기부담 사업비를 PMS 시스템으로 입금하지 않으므로 납부 여부가 납부 제외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협약 실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협약 실시 화면입니다. 협약 금액을 확인합니다. 표준 협약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수정사업 계획서를 다운로드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전자서명을 하셔서 협약하시면 됩니다. 만약 협약 포기를 원하시면 협약 포기 버튼을 클릭하여 협약 포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비 지급 확인입니다. PMS에 접속하셔서 협약관리의 지원금 지급 현황을 클릭한 후 조회하시면 주관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 및 관리하고 있는 창업자 과제의 지급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과제를 수행할 때 사용해야 하는 사업 수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내용 변경 신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내역 변경 신청은 PMS에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즈는 창업자들이 사용하므로 반드시 PMS에 접속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 변경 신청은 요청해서 승인받는 업무와 주관기관 자체적으로 즉시 반영하는 업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 내용 변경 신청 설명에 앞서 PMS 기본 화면 설명부터 간단하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우측에는 이중 메뉴 구조, 상단에는 조회 조건, 조회 조건의 사업연도, 사업 분류, 공고는
대부분의 화면에서 선택 후 검색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도움말, 목록은 단건 또는 다건 선택되도록 PMS 화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업 내용 변경 신청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PMS 접속하셔서 사업 수행에 사업비 변경 사업, 내용 변경 신청의 메뉴에 접속합니다. PMS는 기본적으로 사업 연도, 사업 분류, 공고를 선택 후 검색 조건을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수행하는 과제가 확인되시면 과제를 선택합니다. 다만 최종 진행 상태가 신청 가능 단계에서만 사업 내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내용 변경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 내용 변경 신청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승인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업 내용 변경 신청 화면에서 조회된 과제 중 과제 목록을 클릭하시면 사업 변경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내역 변경 신청 내역의 목록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신청된 세부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된 내역은 회수 처리도 가능합니다. 회수는 전문기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변경 신청입니다. 사업비 변경은 신청된 내역을 전문기관에서 검토 승인 후에 반영됩니다. 반려시는 변경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업 수행에 사업비 변경 신청 메뉴에서 변경 신청을 합니다. 과제별로 사업비 변경 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사업비 변경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비 신청 상세 정보 팝업 화면이 호출됩니다. 비목별 협약 예산 중 변경이 필요한 세세목에 사유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입력하실 때는 변경 전과 변경 후를 확인하시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변경 신청 사유를 입력하고 승인 요청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된 내역은 사업비 변경 신청 화면에서 재조회하시면 신청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 일시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비 변경 신청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내역을 수정하고 싶으면 내용 수정 후 수정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 변경 신청 내역을 취소하고 싶으시면 승인 요청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비 변경 신청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수정 및 취소는 전문기관에서 승인, 반려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용내역 등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내역 등록을 설명드리기 전에 집행의 상태값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및 기타 증빙은 사용 등록, 승인 요청 후 주관기관 1차 승인, 2차 승인을 거쳐 이체 후 집행 완료가 됩니다. 카드 증빙은 사용 등록, 승인 요청 후 주관기관 1차 승인, 2차 승인을 거치는 절차까지는 위와 동일합니다. 다만 카드 증빙의 경우 이체가 되는 시점은 카드 대금 결제일 이전 3일 전에 이체가 됩니다. 예로 결제일이 15일이면 12일에 2차 승인건에 대해서 이체가 됩니다. 이렇게 카드건도 이체가 완료되면 집행 완료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특이점은 카드 결제일 도래하여 2차 승인 받은 건은 이길 즉시 이체 처리됩니다. 카드건은 특이사항이 있으므로 절차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물은 이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종 2차 승인 상태가 완료 상태입니다. 집행 완료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사용 내용 등록은 증빙 우선 등록인 카드, 전자세금 계산서 등록이 있고 사용 내역과 증빙을 동시에 등록하는 기타 증빙 등록이 있습니다. 전문기관 보관 방식을 사용할 경우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 완료해야 하지만 주관기관 보관 방식의 경우 주관기관 자체 승인으로 관리됩니다. 사업 수행의 사용 내역 등록 메뉴에 접속합니다. 사업 수행의 사용 내역 등록 화면으로 카드 증빙, 전자세금 계산서 증빙, 기타 증빙 3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4번에 보시면 선 등록한 금액, 등록 가능한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증빙 등록 설명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카드를 사용 후 언제쯤 PMS에 반영되는지와 카드 대금 지급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전표 매입 시점에 PMS와 연관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표 매입이 무엇이고 언제 발생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시고 사용하신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전표를 제출하여 현금을 받아가는 시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회의하시고 한마음 식당에서 10일에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한마음 식당에서 12일 또는 13일에 카드사에 전표를 전달하여 현금을 수령합니다. 이 시점을 매입이라고 합니다. 설명에서 한마음 식당이 가맹점으로 가맹점에 따라서 조금씩 매입 시점이 다르지만 대부분 국내의 경우 2일에서 3일이면 매입이 됩니다. 매입된 자료는 이길 PMS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대략 창업자분들이 카드를 사용하시면 대부분 4일 정도 지나면 PMS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사용권은 대략 2주 정도의 매입 시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결제 대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차 승인을 받은 카드 집행건은 지정된 결제 일자 기준으로 3일 전에 카드 집행 건의 금액이 사업비 계좌로 이체됩니다. 예로 결제일이 15일이면 3일 전인 12일에 카드 집행 금액이 사업비 계좌로 이체됩니다. 다만 지급의 기준은 영업일 기준으로 12일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13일 월요일에 지급이 됩니다. 추가로 결제일을 초과하여 2차 승인 받은 거는 이 길에 사업비 계좌에 즉시 입금됩니다. 첫 번째 탭인 카드 증빙 탭에서 신규 초기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조회 팝업에서 카드 구분 및 카드 사용 일자를 설정하여 조회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빙 등록을 위해 카드 사용 내역 선택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카드 증빙 등록을 합니다. 앞장에서 카드 증빙 선택하시면 선택한 카드 사용권이 증빙으로 등록되고 세세목별 사용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세세목, 품목, 합계, 공급가액, 부가세를 입력한 후 증빙 파일도 등록합니다. 이후 추가로 세세목 등록이 필요하시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내역을 저장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답안을 선택하여 일괄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 승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등록한 내역 삭제가 필요하면 선택 후 일괄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을 삭제합니다. 삭제 후에는 신규 초기 화면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 내역을 조회하시면 삭제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사용 내역 등록 설명입니다. 카드 증빙과 동일한 화면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탭을 클릭합니다. 신규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내역 조회 팝업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검색 조건을 입력합니다. 버튼이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가져오기 버튼과 조회 버튼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가져오기 버튼은 국세청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가져옵니다. 가져오기 할 때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최대 30건으로 제한됩니다. 사전에 국세청에 접속하셔서 보안 모듈을 설치하신 후 진행하시면 화면과 같이 보안 모듈 설치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등록한 범용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 조회용 공동인증서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가져온 전자세금 계산서는 PMS에 저장됩니다. 국세청에서 가져온 대상 중 추가로 증빙 등록이 필요하시면 조회 버튼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승인번호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세금 계산서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증빙 등록을 합니다. 증빙 등록이 되면 세세목, 품목, 합계 금액 등을 입력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기반으로 거래처 정보가 설정됩니다. 거래처의 계좌 입력 후 예금주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예금주를 확인합니다. 단, 계좌번호는 가상계좌나 평생 계좌번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반 통장 계좌번호로만 등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증빙 등록이 완료되면 일괄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 승인 요청을 합니다. 기타 증빙입니다. 기타 탭에서 신규 초기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세목, 품목, 합계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입력 후 증빙 아이콘을 클릭하여 증빙 자료를 등록하고 전송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증빙 파일 등록이 완료됩니다. 기타 증빙도 사업비 지급 처리를 위해 거래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만약 개인 거래일 경우에는 개인 거래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입력 정보가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타 증빙 등록이 완료되면 일괄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 승인 요청을 합니다. 사업 내역 조회입니다. 사업비 현황의 사용 내역 조회 메뉴에 접속합니다. 사업연도, 사업 분류, 공고를 선택 후 검색 조건을 입력하여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 내역 등록부터 진행되는 모든 사항을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집행 완료건에 대한 이체 확인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사용 내역 조회에 취득 자산이 있을 경우 이나라 도움 자료를 엑셀로 다운로드하여 이나라 도움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부가 기능 설명입니다. 사용 내역 등록 화면에 있는 비목별 한도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한 과제의 비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빙에 있는 신규 초기화 버튼은 클릭 시 증빙 우선인 카드 증빙과 전자세금 계산서 증빙은 증빙 선택 화면을 호출하며 기타 증빙은 신규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초기화됩니다. 일괄 삭제 버튼은 저장된 내역을 삭제합니다. 증빙 또는 거래처 기준으로 다수의 세세목을 등록하려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등록된 세세목을 삭제하려면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상에서 제어를 할 수 있고 사용 내역 등록 전체 내역을 삭제하려면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주 쓰는 사업자 및 자주 쓰는 입금 계좌 관리가 가능합니다. 취득자산 등록 및 조회입니다. 취득자산은 사용 내역 조회 화면에서 세세목이 자산 취득비로 선택했을 경우 등록합니다. 예산이 보조사업비이면 50만 원 초과 대상을 등록하고 예산이 출연금이면 500만 원 초과 대상을 등록합니다. 등록된 취득자산은 과제별 사용 현황 화면에서 취득자산 관리 대장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 내역 조회에서 과제를 조회합니다. 취득자산 등록은 사용 내역 등록 이후 정산 시작 이전까지 집행 상태와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세목의 자산 취득비로 설정이 되면 오른쪽에 팝업 호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취득자산 관리 팝업 화면에서 취득자산에 대해 세부적으로 등록 후 증빙 파일까지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비 현황의 과제별 사용 현황 메뉴에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된 과제 중 세세목의 자산 취득비가 있는 과제를 선택한 후 취득자산 관리 대장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취득자산 관리 대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과제별 사용 현황에서 출력할 수 있는 취득자산 관리 대장 출력 예시입니다. 사업비 복원입니다. 업무 흐름을 설명드리기 전에 사업 비복원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PMS 시스템의 관리 계좌인 전문기관 계좌 또는 주관기관 계좌에서 지급된 사업비를 관리 계좌로 입금하여 복원하는 행위를 사업비 복원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반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A 물건이 반품되었으니 지급된 대금을 받아서 PMS 입금용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복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절차를 보시면 복원 신청, 복원 요청, 복원 신청 현황, 복원 실행, 가상계좌 입금, 복원 완료의 절차로 구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수행의 복원 신청 메뉴에 접근하여 과제를 선택합니다. 복원은 과제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과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복원은 현금 복원과 카드 복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금 복원은 전자세금 계산서 증빙과 기타 증빙 집행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집행 상태가 집행 완료인 대상 중 선택하여 현금 복원 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원이 필요한 집행건을 선택하고 현금 복원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급가액, 부가세액, 복원 요청 사유를 입력 후 현금 복원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카드 복원도 현금 복원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카드 복원은 카드 대금이 지급된 건에 한해서 복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건을 선택한 후 카드 집행 내역 복원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급가액, 부가세액, 복원 요청 사유를 입력한 후 카드 집행 내역 복원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금 복원도 마찬가지로 현재 복원 요청 대상과 금액만 입력한 상태입니다. 복원 신청 현황 메뉴에 접속하여 과제를 선택 후 조회하시면 복원 신청한 모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진행한 현금 복원 요청, 카드 복원 요청 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원 요청 건은 가상 계좌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원 요청 건을 선택한 후 복원 실행 버튼을 클릭하시면 입금용 가상 계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결과 구분도 미납으로 표기됩니다. 입금용 가상 계좌에 복원 신청한 금액을 입금하시면 미납에서 납부로 상태가 변경되면 복원이 완료됩니다. 해당 가상 계좌에 입금하시면 PMS에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분 이상의 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념하실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복원 실행에서 가상 계좌 발급받고 해당 금액을 입금까지 진행했는데 PMS 확인해 보니 납부 결과 구분이 아직 미납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복원 실행 취소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미납에서 납부로 바뀌려면 최소 10분 이상, 최대 3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러분들이 PMS에서 납부로 바뀐 상태를 확인하시려면 여유를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후 1시간이 지나도 납부로 변경되지 않는다. 또는 보건금 납부 후에 보건 취소 요청을 하신 경우는 전산 요청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건 요청을 하셨다가 보건 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면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요청 내역을 삭제하시면 되고 복원 실행까지 진행하신 복원건의 경우 복원 실행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한 가상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이체 요청입니다. 임의이체는 사업비 관리 계좌에 잘못된 금액을 처리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다만 임의이체 가능한 계좌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금 주명과 수행 기관명이 동일한 계좌, PMS 납부용 계좌인 가상 계좌, 창업자 사업비 계좌로 제한이 있습니다. 이외의 계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제 조회, 임의이체 등록, 승인 요청, 전문기관 승인 반려, 승인 시 이체, 집행이체 완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업 수행의 임의이체 메뉴에 접속합니다. 임의이체 요청 과제를 조회합니다. 선택한 과제의 과제 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한 과제의 임의이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과제 그리드 위, 오른쪽 위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임의이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사업비 계좌가 아닌 기관명의 타계좌를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계좌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3가지 유형만 유효합니다. 다시 한번 3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예금 주명이 기관명과 동일한 계좌. 둘째, PMS의 납부용 가상 계좌. 셋째, 창업자 사업비 계좌입니다. 등록된 임의이체건을 선택하고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공동인증서 제출 화면이 나옵니다. 법인인증서 인증이 아니며 개인인증서로 인증하면 승인 요청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인증서로 인증 처리하셔야 합니다.
임의이체권의 상태값은 사용 등록, 사용 승인 요청 주관, 집행 이체 처리 중 집행 완료, 승인 반려로 구분됩니다. 사용 등록은 신규로 임의이체권을 등록한 상태, 사용 승인 요청 주관은 인증서를 제출한 상태, 신청건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승인하면 집행이체 처리 중 상태, PMS에서 요청건의 이체가 완료되면 집행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만약 전문기관이 요청건에 반려하면 승인 반려 상태로 반려 사유가 같이 표시됩니다. 사용 등록 상태에서 삭제 버튼으로 등록한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사업비 반납입니다. 주관기관 사업비 반납은 정산 완료 후 정산금 반납부터 사업비 통장 해지까지의 업무 절차입니다. 첫 번째, 정산금 반납. 두 번째, 계좌 잔액 반납. 세 번째, 해지이자 반납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업비 정산의 반납 신청 주관기관 메뉴에 접속합니다. 정산금액 반납 요청, 계좌 잔액 반납 요청, 해지이자 반납 요청 3개의 탭이 보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인 정산금액 반납 요청입니다. 조회값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산이 완료되고 반납이 가능한 목록을 확인합니다. 과제 목록에 창업자의 자기부담 사업비 반납분이 있으면 정부 지원 사업비 반납분과 함께 창업자 자기부담 사업비 반납분이 목록에 표시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비의 경우 시스템에서 지정된 전문기관 계좌로 반납해야 하며 계좌 변경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부담 사업비 반납분의 경우 창업자의 사업비 계좌 또는 창업자의 타계좌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창업자는 자기부담 사업비를 납부했어도 정산 환수금이 자기부담 사업비 반납금보다 클 경우 자기부담 사업비의 반납금을 환수금에서 차감하고 환수금으로 책정됩니다. 과제정산금, 환수금 확인은 사업비 정산 진행 현황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첫 번째, 예금 주조회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예금 주조회를 합니다. 두 번째, 반납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공동인증서를 제출합니다. 반납이 되면 집행 상태의 집행 완료로 표시됩니다. 계좌 잔액 반납입니다. 잔액 반납 대상이 목록에 표시됩니다. 첫 번째, 잔액 조회 옆에 버튼을 클릭하여 잔액을 확인합니다. 만약 다수의 건을 한꺼번에 잔액 조회해야 한다면 목록 오른쪽 상위에 있는 잔액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로 잔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금 주조회의 버튼을 클릭하여 예금주를 조회합니다. 모든 절차가 확인되었다면 잔액 반납 대상을 선택하시고 반납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공동인증서로 인증하시면 잔액 반납이 완료됩니다. 만약 반납 요청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추가로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잔액이 영원이 아닐 경우는 계좌 해지가 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으로 잔액 반납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비 반납의 마지막 절차로 통장 잔액을 모두 반납하셨다면 통장 잔액이 영원인 상태가 됩니다. 이제 계좌를 해지하시면 해지이자가 발생합니다. 해지하려는 계좌의 주간 과제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지이자 반납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팝업을 호출합니다. 해지이자 반납금과 증빙 파일에 은행에서 발행한 계좌 해지 영수증을 첨부하시고 저장 승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발급된 가상계좌에 해지이자를 반납하면 납부 결과가 미납에서 납부로 변경됩니다. 모든 사업비 반납 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만약 해지이자 반납 가상계좌를 회수하시려면 선택 후 해지이자 반납 회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환수금 분할 납부입니다. 환수금 납부 대상 중 한꺼번에 환수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을 합니다. 환수금 분할 납부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환수금 분할 납부 대상 과제를 조회하고 신청 후 전문기관에서 승인을 받아 분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환수금 추가 반납이 있으면 등록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혹시 추가 반납분에 대해서 분할 납부가 필요하시면 앞에서 살펴본 분할 납부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비 정산은 정산 진행 현황에서 정산금 및 환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수금이 있을 경우 해당 메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괄 환수금 납부가 가능하시면 해당 메뉴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환수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분할 납부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화면 설명입니다. 환수 제재 관리에 환수금 분할 납부 신청 메뉴에 접속합니다. 과제를 조회하시면 환수금 정보가 있는 경우 목록에 표시됩니다. 내역을 확인하시고 분할 납부가 필요하시면 납부계획 변경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분할 납부 신청 팝업 화면을 호출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에 대한 정보를 선택 또는 입력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을 하시면 분할 납부 이자가 발생합니다. 4번의 저장 가능 상태를 확인하신 후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보가 입력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분할 납부 내역을 저장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이 완료되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수금의 변경 신청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계획 변경 신청 내역의 신청일자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화면에서 내역을 확인하고 분할 납부가 필요하지 않으시면 회수 버튼을 클릭하여 회수 처리 가능합니다. 환수금 추가 납부는 전문기관 회수관리 담당자만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 담당자는 조회만 가능합니다. 환수금 추가 납부 내역을 등록하시면 주관기관 또는 창업자는 환수금 추가 납부 대상을 확인하시고 추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 대상 금액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력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환수금 추가 납부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입니다. 사업 수행의 보고서 제출 메뉴에 접속합니다. 조회하여 대상 과제 및 내역을 확인합니다. 선택 후 보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보고서 제출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전문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 마감일 설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제출 팝업 화면에서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문서 유형을 확인하시고 보고서를 첨부한 후 전송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 업로드가 완료되면 저장 또는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최종 제출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제출 후 반려가 발생한 경우에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출 마감일자가 10일, 제출은 9일, 반려가 10일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감일자가 10일이라고 해서 반려된 대상에 대해서도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제출 후 반려 대상은 제출 마감일과는 상관없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창업자 과제 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 접수 현황입니다. PMS에 접속하셔서 접수 관리에 창업자 접수 현황에 접속합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 선택하신 후 조회합니다. 과제가 조회되시면 과제 번호 옆에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과제 공통 팝업이 호출됩니다. 과제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과제 목록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과제는 과제 책임자가 제재받은 이력이 있거나 소속기관이 제재를 받은 경우와 체불 건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체불 건수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정보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예로 알파문구사라는 명칭의 사업자는 체불이 없으나 알파라는 명칭의 사업자가 체불이 있으면 알파문구사도 체불이 있는 것으로 PMS에서는 확인이 되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접속하셔서 정확하게 확인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를 선택하고 상세 정보 버튼을 클릭합니다. 창업자 접수 현황 팝업이 호출됩니다. 하나의 과제를 선택하셨으면 4번 위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수 개를 선택하시면 4번과 같이 선택한 과제의 개수와 이전 다음 과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3번의 접수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가 취소되니 반드시 확인 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휴대폰 같은 간단한 정보는 주관기관에서 직접 수정 후에 5번 저장 버튼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과제를 선택합니다. 휴폐업 상태값인 휴폐업 요청 필요일 경우에는 반드시 휴폐업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휴폐업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에서 요청 후 확인까지는 최대 1시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의 과거 수혜 및 가점 현황은 과거 수혜 가점 현황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 건수가 있을 경우 옆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세부 체불 사업주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PM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체불 정보는 타기업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로 알파문구사라는 명칭의 사업자는 체불이 없으나 알파라는 명칭의 사업자가 체불이 있으면 알파문구사도 체불이 있는 것으로 PMS에서는 확인이 되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접속하셔서 정확하게 확인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검토입니다. 접수관리의 요건 검토 메뉴에 접속합니다. 요건 검토에서 접수 마감된 공고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는 시점은 대략 공고 마감일 기준 3일 후부터입니다. 접수된 공고 마감 후 중복성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감일 기준으로 대략 2일 이후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더 빠르게 진행이 필요하시면 전문기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조회 항목을 선택 입력하신 후 조회합니다. 과제 목록이 나오면 목록에서 과제를 선택하시면 기관 정보 및 인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력 정보는 오른쪽 상위에 다른 인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제 목록에서 살펴보면 접수 현황에 있는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상업자 접수 현황으로 이동합니다. 평가 대상 여부를 변경할 수 있고 아니오로 선택 시 평가지 및 분과 구성에서 해당 과제는 평가 대상으로 편성되지 않습니다. 중복성 검토 여부가 예이고 유사과제 수가 있을 경우 클릭하면 유사과제 팝업이 호출됩니다. 지식재산권 등록 연계에도 건수가 있을 경우 팝업 호출이 됩니다. 다수의 과제를 일괄 선택하고 평가 대상 일괄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일괄 변경 팝업이 호출되어 일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마스킹 해제 버튼 클릭하여 이름, 메일, 연락처 등의 마스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일괄 인력 검토 버튼을 클릭하면 일괄 인력 검토 팝업을 호출합니다. 앞장에 3번 유사과제 내역이 있을 경우 아이콘을 클릭하면 유사과제 팝업이 호출되며 유사과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문서 비교 팝업을 호출합니다. 2025년 12월까지 중복성 검토 솔루션에서 검토한 유사과제 문서를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1번에서 표절 의심 구간과 일치성 구분을 확인합니다. 2번에서 선택한 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유사과제 사업계획서를 좌우로 대조하여 검토합니다. 3번에 있는 문서 표시 버튼을 클릭하면 2번 문서 보기 화면에서 문서 표기된 위치로 이동합니다. 4번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표절 의심 문자, 문구를 불용어로 추가합니다. 유사과제의 비교 내역이 간략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여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중복 내역과 이미지 중복 내역을 각각 확인합니다. 중복되는 목록을 클릭하시면 화면의 문구 위치로 이동합니다. 인쇄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미리 보기 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등록 연계 여부에 숫자가 있을 경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지식재산권 비교 팝업이 호출됩니다. 직접 입력하신 지식재산권과 공고의 접수 마감일부터 1개월까지 기준으로 한국평가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정보가 연계되어 표시됩니다. 고용영향평가 엑셀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고용영향평가 등록 팝업이 호출됩니다.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서식을 다운받으신 후
양식에 있는 사업자 번호, 고용 영향 평가 점수를 기재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엑셀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합니다. 업로드된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업로드된 자료의 고용 영향 평가 점수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모든 수정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된 내역은 왼쪽 대상 과제 목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일괄 인력 검토 팝업입니다. 1번 일괄 인력 검토 팝업의 검색 조건은 호출한 화면과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변경이 필요하시면 변경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2번 추가 조회 조건을 지정합니다. 3번의 마스킹 해제, 양식 다운로드, 엑셀 업로드, 엑셀 다운로드 버튼 사용이 가능합니다. 양식은 추가 인력 검토 대상을 입력하는 양식입니다. 양식 업로드 후에는 반드시 6번 검토 실행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4번 기본 인력 정보를 표시합니다. 과제 신청에서 등록된 인력 정보는 입력 구분이 신청으로 표기되며 엑셀로 업로드인 경우 구분값이 엑셀로 표시됩니다. 5번 인력에 대한 검토 정보입니다. 아이디 부분에 PMS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은 정보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아이디가 확인된 정보는 수혜 이력, 제재 정보, 채무 불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토된 수혜 이력, 제재 정보, 채무 불이행 정보는 각각 클릭 시 팝업에서 세부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채무 불이행의 경우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접속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약 체결 확약서 관리입니다. 선정평가 협약 체결 확약서 관리 메뉴에 접속합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 선택하신 후 조회합니다. 조회된 과제를 다수 선택하신 후 협약 체결 확약서 통보 버튼을 클릭합니다. 과제, 협약 체결 확약서 통보 팝업이 호출됩니다. 3번의 제출 마감 일시를 설정합니다. 4번의 템플릿에 있는 기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혹시 추가로 알림 처리해야 하는 내역이 있으면 등록합니다. 통보 대상자가 지정되었다면 5번의 통보 버튼을 클릭하여 알림톡 발송을 합니다. 조회된 목록의 가장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시면 타사업 협약 체결 확약서 제출 이력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에 이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력 팝업을 호출합니다. 협약 체결 확약서 이력 팝업에서 세부 이력을 확인합니다. 과제 번호 옆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과제 공통 팝업을 호출합니다. 과제 공통 팝업의 첨부 문서 탭을 클릭하면 협약 체결 확약서 항목이 확인됩니다. 확약서의 PDF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제출된 확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확약서의 PDF 문서 보기에서 1번, 2번을 순차적으로 클릭하시면 3번과 같은 전자서명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확정입니다. 협약관리 최종 선정 확정 메뉴에 접속합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 선택하신 후 조회합니다. 평가 점수가 등록된 상태에서 판정 기준 점수 또는 판정 기준 순위를 입력하고 판정 기준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의 판정 결과가 일괄 적용됩니다. 다만 평가 점수가 있는 대상에 한해서 적용이 되며 저장 시에도 유효합니다. 3번의 기능 버튼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 탈락 설정 버튼은 선택된 과제의 평가 결과를 일괄 탈락 처리합니다. 확정 버튼은 설정한 평가 결과를 확정 처리합니다. 마스킹 해제 버튼은 마스킹을 해제하며 저장 버튼은 설정된 내용을 저장합니다. 엑셀 업로드 양식 다운로드 버튼으로 다운로드한 양식의 평가 점수, 결과, 총 사업비 등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양식은 업로드하여 적용합니다. 모든 적용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적용된 과제 목록의 전체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합니다. 정리하자면 화면 기준으로 입원에서 점수 기준인지 순위 기준인지 지정하시고 적용하시면 조회된 목록 기준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이후 평가 점수, 금액 등을 수정하신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료의 저장만 이루어진 상태이고 확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관기관의 최종 선정 확정이 됩니다. 협약 서류 검토 및 협약 체결입니다. 협약관리 협약 체결 메뉴에 접속한 후 협약 서류 검토 탭을 선택합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 선택하신 후 조회합니다. 과제 목록에서 과제를 선택하신 후 협약 서류 검토 버튼을 클릭하여 협약 서류 검토 팝업을 호출합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창업자 과제가 최종 선정 확정되고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된 수정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조회된 과제 목록은 최종 선정된 과제만 확인됩니다. 협약 서류 검토 팝업으로 협약 서류 검토 후 하위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하위의 버튼들은 업무 상태에 따라 활성화됩니다. 창업자가 수정사업 계획서를 제출 완료했으면 협약서 제출 완료 버튼 및 협약서류 반려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만약 협약서류 반려 버튼을 클릭하시면 모든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협약서 제출 완료를 하시면 검토 완료 버튼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최종 검토 완료를 하시면 서류 검토는 완료됩니다. 검토 완료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필요하시면 전문기관에 협약 서류 반려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협약 체결입니다. 협약 체결 탭으로 이동합니다. 협약 대상을 조회합니다. 3번 협약 진행 구분 항목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첨부된 협약서 및 수정사업 계획서를 확인합니다. 4번 첨부된 세부 PDF 문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를 선택하시고 5번 협약 체결 버튼을 클릭하여 협약 체결을 합니다. 참고로 협약 체결은 협약 진행 구분이 협약서 서명 중 또는 협약 체결 실패 상태일 때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기부담 사업비 납부 현황 탭입니다. 창업자 과제에 자기부담 사업비가 존재할 경우 납부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탭입니다. 이번 납부 결과 구분 및 집행 일련 번호를 설정 및 입력합니다. 조회하시면 해당 조건에 맞는 대상 과제가 조회됩니다. 대상 과제 목록에서 과제를 클릭하시면 납부 세부 내역에 납부 가능한 은행, 가상계좌 번호 및 납부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 승인입니다. 사업비 집행 승인에 앞서 주관기관 권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관기관의 권한은 사업 담당자, 사업 책임자, 기관 대표자, 과제 신청 위임자, 2차 승인권자 5개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 신청 위임자입니다. 해당 권한은 과제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권한으로 PMS에서는 업무 권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과제 정보와 관련된 수정 권한은 사업 책임자와 기관 대표자만 가지고 있으며 2개의 권한은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회수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비 관련 권한으로 사업 담당자 1차 승인 권한, 2차 승인 권한 사업 책임자, 기관 대표자는 사업비 변경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창업자 과제의 집행 승인 권한입니다. 1차 승인 권한, 2차 승인 권한은 각각 별도의 권한입니다. 만약 1차 승인 권한만 가지고 계시면 2차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2차 승인 권한만 가지고 계시면 1차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2차 승인 권한은 공동인증서도 있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권한은 모두 과제 기준으로 시스템 관리, 과제별 권한 관리에서 반드시 과제별로 권한을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과제별 권한 관리에 설정 가능한 권한은 기관 대표자, 과제 책임자 권한입니다. 별첨 1에서 보셨던 권한으로 창업자 과제의 집행 승인 권한 중 2차 승인권자가 인증 시 사용하는 인증서 설정 방법입니다. 기본 설정 값은 개인 공동 인증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관 대표자로 PMS에 접속하셔야 기본 설정 관리 메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업 수행, 기본 설정 관리 메뉴에 접속합니다. 조회 후 목록에서 2차 승인 인증서 구분 설정 값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경이 필요하시면 과제를 선택하신 후 2차 승인 인증서 구분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기업 공동 인증서와
개인 공동 인증서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창업자 과제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 집행 승인 업무 흐름도입니다. 1차 승인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창업자가 승인 요청한 내역을 조회하고 사용 내역 등록 승인 요청 대상별로 상세하게 내역을 점검합니다. 점검이 완료되었다면 1차 승인 또는 반려 처리합니다. 이후 2차 승인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내역을 추가 점검한 후 승인 또는 반려 처리합니다. 승인된 대상 중 전자세금 계산서 증빙 및 기타 증빙이면 당일에 이체되고 집행 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카드 증빙 대상이면 2차 승인 완료 상태로 결제일 3일 전까지 유지된 후 이체가 되며 집행 완료로 변경됩니다. 1차, 2차 반려 대상은 창업자가 재등록 처리 후 승인 요청하면 주관기관에서 집행 내역 조회 점검부터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집행 완료가 됩니다.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승인 메뉴에 집행 현물 승인 탭에 접속합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 선택하신 후 조회합니다. 4번 사용 등록 승인 요청 내역 목록을 확인합니다. 과제별 사용 내역 승인 요청건 목록의 가장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시면 사업비 점검 결과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 조회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반드시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이상 거래 내역을 확인하신 후에 집행 승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차 승인할 항목을 선택하신 후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승인 버튼 클릭 이후 2차 승인 권한이 없을 경우에는 과제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1차 승인된 내역은 사업비 현황 사용 내역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제를 선택하고 반려 버튼을 클릭하시면 반려 사유 입력 팝업이 호출됩니다. 집행 승인 반려 사유 내용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반려 처리가 됩니다. 사용 내역 집행 승인 요청건의 사용일자 옆에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사업비 집행 승인건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 승인 팝업을 아래로 스크롤하시면 승인 예정인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자가 신청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은 창업자 요청이 있을 경우 주관기관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팝업 화면에서도 승인 반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차 승인이 완료되시면 사업비 현황 사용 내역 조회 화면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2차 승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차 승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조회하시면 아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콜센터 문의 중 1차 승인을 했는데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요 라고 문의 주신 사항이 많습니다. 1차 승인 후에는 앞에서 보셨던 사업비 현황 사용 내역 조회 화면에서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승인의 집행 현물 승인 탭에 접속합니다. 1차 승인과 동일하게 조회 조건을 입력 선택하시고 추가로 사용 상태를 1차 승인 완료로 설정하고 주관기관 과제를 확인하여 선택합니다. 주관 과제를 선택하셔야 2차 인증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회 조건이 설정 입력되었다면 조회를 클릭하여 1차 승인 완료된 내역을 확인합니다. 과제를 선택하고 승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동인증서 인증 팝업이 호출됩니다. 암호를 입력하여 인증서로 인증하여 2차 승인을 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기타 증빙은 2차 승인 후 30분 이내에 사업비가 이체되고
집행 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카드 증빙의 경우 2차 승인 후 2차 승인 완료 상태로 더 이상 변경되지 않습니다. 카드 증빙은 앞에서 이야기드렸던 결제일 기준 3일 전에 PMS 시스템에서 이체되며 집행 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다만 결제일이 지나서 사용 내역 등록한 거는 2차 인증되면 이 길에 이체되고 집행 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과제 선택 후 반려 버튼을 클릭합니다. 집행 승인 반려 사유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반려 사유가 저장됩니다. 이제 1차 승인 완료, 2차 승인 완료 이후에 집행 완료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집행 완료 상태는 이체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카드 증빙으로 등록한 사용 내역 등록건은 2차 승인 후 결제일 3일 전에 이체되므로 해당 시점에 집행 완료로 변경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조건 중 사용 상태의 집행 완료를 선택하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집행 완료된 사용 내역은 1차 승인, 2차 승인 일자와 승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비 현황 사용 내역 조회 화면에서도 집행 완료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의 사용 내역 등록 건의 경우에는 인건비 상세 정보 입력 및 증빙 파일 첨부가 필요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승인 메뉴에서 조회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의 가장 오른쪽 끝으로 스크롤하여 반드시 사업비 점검 결과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일자 옆에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사업비 집행 승인 상세 내역 팝업 화면이 보입니다. 화면의 비목 및 품목의 인건비 대상이면 이번 인건비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건비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3번 증빙 버튼을 클릭하시면 증빙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 화면과 동일하게 사용일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 내역 등록 정보를 확인합니다. 화면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 증빙의 경우 사업비 집행 승인 팝업의 가장 하위에 전자세금 계산서 출력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세금 계산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된 과제를 선택합니다. 2번 사업비 지급 요청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비 지급 요청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엑셀 아이콘을 클릭하여 화면에 조회된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합니다. 사업 내용 변경 승인입니다. 사업 수행, 사업 내용 변경 승인 메뉴에 접속합니다. 조회하시면 승인 요청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 요청한 과제를 선택하시고 사업 내용 변경 검토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 내용 변경 검토 팝업이 호출되며 사업 내용 변경 내역을 검토한 후 하위의 승인, 반려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반려합니다. 단, 처리 상태 값이 신청일 경우에만 승인, 반려가 가능합니다. 사업비 변경 승인입니다. 사업비 변경 승인은 1번 사업 수행 사업비 변경 승인에 접속, 2번 사업비 변경 승인 요청 내역 검토, 3번 승인, 반려, 4번 변경 내역 확인의 절차입니다. 사업 수행, 사업비 변경 승인 메뉴에 접속합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 선택하신 후 조회합니다. 창업자가 신청한 사업비 변경 승인 요청건이 조회됩니다. 신청된 과제 목록을 확인합니다. 목록에서 과제를 클릭하면 사업비 변경 신청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제 목록에서 과제를 선택하고 승인 사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승인 사유를 작성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승인이 됩니다. 조회 조건의 신청 상태를 승인으로 선택하신 후 조회합니다. 승인된 사업비 변경 내역만 표시됩니다. 사업비 현황입니다. 사업비 현황 과제별 사용 현황 메뉴에 접속합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 선택하신 후 조회합니다. 과제별로 비목별 총괄 현황이 나옵니다. 과제를 선택한 후 사업비 구성 내역 버튼을 클릭합니다. 과제별 사용 현황, 사업비 구성 내역 조회 팝업이 호출됩니다. 화면에서 사용 가능한 지급 한도 및 현황을 조회합니다. 과제를 선택한 후 비목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 현황 비목별 사용 내역 조회 팝업이 호출됩니다. 사용 현황, 사용 내역 조회 메뉴에 접속합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 선택하신 후 조회합니다. 사업비 사용 등록 내역 목록이 조회됩니다. 추가로 사용 내역 조회에 취득 자산이 있을 경우 이 나라 도움 자료 버튼을 클릭하여 취득 자산 자료를 엑셀로 다운로드하여 이 나라 도움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현황 실실 집행 현황입니다. 실실 집행이란 사업비 집행 금액과 사업비 사용 금액을 표현하는 명칭입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 선택하신 후 조회합니다. 과제별로 실실 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사업비 현황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 선택하신 후 조회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 조회됩니다. 카드 사용 내역 목록에서 선택 후 매출 전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매출 전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현황 카드 청구 및 이체 결과입니다. 카드 청구 내역과 카드 이체 결과 두 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 선택하신 후 조회합니다. 청구 내역을 조회합니다. 카드 이체 결과입니다. 카드 증빙으로 사용 내역 등록건에 대해 언제 이체되어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집행 완료건에 대해 이체 확인증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이체 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현황 카드 취소 내역 메뉴에 접속합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 선택하신 후 조회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조회되면 반드시 복원 처리를 해야 합니다. 카드 취소 내역 목록에서 취소건 선택 후 매출 전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매출 전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복원이 필요한 카드 취소 내역이면 과제 책임자에게 일주일 동안 알림톡을 발송합니다. 만약 취소 내역을 복원 처리하지 않으시면 정산시 환수금으로 처리됩니다. 사업비 현황 전자세금 계산서 취소 내역 화면에 접속합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 선택하신 후 조회합니다. 취소 내역 목록에서 선택하신 후 전자세금 계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세금 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원이 필요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면 과제 책임자에게 일주일 동안 알림톡을 발송합니다. 만약 취소 내역을 복원 처리하지 않으시면 정산시 환수금으로 처리됩니다. 온라인 정산입니다. 사업비 정산은 정산 시작 관리에서 과제의 정산을 시작하면 정산 실시 후에 정산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단, 정산 실시에서 창업자 과제와 주관 과제의 절차가 상이합니다. 절차는 장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정산 정산 실시에 접속합니다. 접속하시면 정산 시작 관리, 정산 실시, 정산 반납 조회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탭인 정산 시작 관리입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 선택하신 후 조회합니다. 정산 시작 가능한 과제 목록이 확인됩니다. 과제를 선택하시고 정산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면 클릭하는 즉시 정산이 시작됩니다. 사용 내역 등록이 완료되고 카드 증빙에 대해 2차 승인 완료 대상이 있으시면 정산 시작을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카드 증빙 사용 내역 등록건 중 2차 승인 완료 대상이 있는 경우에 정산 시작을 하시면 카드 대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전 확인을 하신 후에 정산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산 실시 탭입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 선택하신 후 조회합니다.
정산 대상 과제 목록이 표시되고 과제를 선택하면 선택된 과제의 정산 단계로 이동합니다. 정산 1단계인 회계 법인 정산입니다. 정산 2단계인 주관기관 점검입니다. 1단계인 회계 법인 정산이 완료되면 주관기관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 가능한 과제 목록이 조회됩니다. 과제를 선택합니다. 과제를 선택하시면 사용 내역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 내역 건별, 내용을 점검하시고 검토 결과, 불인정 금액, 불인정 사유, 검토 결과 사유 등을 선택 또는 입력합니다. 점검 중에 보완이 필요한 사용 내역 집행건이 있으면 선택 후 보완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완 요청 팝업에서 보완 요청 사유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완 요청한 내역은 창업자가 비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 내역에 대해 점검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상 과제의 정산 점검 내역이 모두 저장됩니다. 선택한 과제의 모든 정산 점검이 완료되었다면 정산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주관기관 정산 점검을 완료합니다. 주관기관 정산 점검이 완료되면 전문기관 점검 단계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점검을 진행합니다. 보고 및 점검 관리입니다. 사업 수행 보고 현황 메뉴에 접속합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 선택하신 후 조회합니다. 보고 현황에 전체 현황이 나옵니다. 주간 과제와 창업자 과제 구분으로 현황이 나옵니다. 현황에 있는 숫자를 클릭하시면 과제 목록이 나옵니다. 과제를 선택합니다. 과제는 다수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감일자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 제출 마감일자, 등록 팝업을 호출합니다. 3번 일괄 제출 마감일자를 지정하고 4번 일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마감일자를 일괄 적용합니다. 모든 적용이 완료되었다면 5번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고서 제출 마감일자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마감일자 조정이 필요하시면 설정과 동일하게 보고 현황 메뉴에서 조회를 합니다. 마감일자 조정이 필요한 대상 과제를 선택합니다. 마감일자 조정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 제출 마감일자 조정 팝업을 호출합니다. 일괄 변경 제출 마감일자에 조정 필요한 일자로 변경합니다. 일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 적용합니다. 마감일자 조정이 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마감일자를 조정합니다. 보고 현황 메뉴에 접속합니다. 제출된 과제를 선택합니다. 접수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 현황 보고서 팝업을 호출합니다. 보고서 제출 현황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었다면 접수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 제출을 접수합니다. 만약 보고서가 정상적이지 않다면 접수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 취소합니다. 보고 현황 메뉴에 접속합니다. 보고서 제출 상태가 반려 혹은 기한 초과인 과제를 선택 후 생략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 현황 보고서 팝업이 표시됩니다. 생략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 제출을 생략 처리합니다. 다만 이렇게 생략 처리된 과제는 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보고 현황 메뉴에 접속합니다. 보고서 제출 과제 목록에서 과제 선택 후 반려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고 현황 보고서 팝업 화면이 호출됩니다. 내역을 확인하시고 반려 필요 시 반려 버튼을 클릭하면 반려 사유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반려 사유는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반려 처리합니다. 권한 관리입니다. 시스템 관리 과제별 권한 관리 메뉴에 접속합니다. 해당 메뉴는 모든 주관기관 권한 사용자가 접근되지 않습니다. 기관 대표자 또는 사업 책임자로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한 메뉴입니다. 183페이지 사업비 집행 승인 권한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설정 또는 해지하는 화면입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 선택하신 후 조회합니다. 대상 과제를 1개 이상 선택합니다. 세부 과제의 권한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과제별 권한 여부 팝업 화면을 호출합니다. 5번 접속한 사용자와 소속이 같으면 사용자 검색이 가능합니다. 권한 설정이 필요하시면 대상을 선택하고 6번 좌측으로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사용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추가 권한 대상이 있으면 계속해서 선택합니다. 사용자 선택이 완료되었다면 7번 권한을 지정합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권한 설정한 내역을 저장합니다. 퇴사자 권한 해제입니다. 퇴사자 권한 해제 버튼을 클릭하여 퇴사자 권한 해제 팝업을 호출합니다. 퇴사자 대상 인원을 지정하기에 앞서 마스킹 해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제 사유를 입력하고 마스킹을 해제합니다. 권한 해제의 4번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해제 대상을 찾아서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돌아오면 해제 선택자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하위에 설정되어 있는 과제 및 권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확인하셨다면 퇴사자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퇴사 처리합니다. 퇴사자의 모든 권한은 해제됩니다. 다음은 권한 인계입니다. 접속자의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인계하는 업무입니다. 시스템 관리 권한 인계에 접속합니다. 인수자의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를 검색합니다. 검색된 사용자 중 인수자를 선택하고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권한 인계 정보를 설정합니다. 설정이 되었다면 임시 저장 또는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행 버튼을 클릭해야만 최종적으로 권한 인계가 됩니다. 다음으로 편의 기능 및 상담센터 안내입니다. 주관기관 사업비 계좌 입출금 내역 조회입니다. 해당 메뉴는 주관기관 사업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메뉴입니다. 통장에 기장되는 내역을 확인하시면 거래일, 금액, 적요가 있습니다. 적요에 보시면 PMS에서 사용하는 숫자 7개, 집행일련 번호가 기장되어 있어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시면 통장만 보고는 어떤 내역 집행건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특히 주관기관 보관 방식으로 창업자 과제의 사업비까지 관리하시면 더더욱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해서 실제 통장에 기장된 거래일, 금액, 적요의 집행일련 번호 7자리와 PMS에서 집행한 세부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통장 기장 내역과 대조하여 확인하시기에 편리성을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사업 분류 공고 즐겨찾기 기능입니다. PMS 대부분의 화면에 접속하시면 사업연도, 사업 분류, 공고를 설정하고 조회하여 업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던 화면에서 설정된 사업연도, 사업 분류, 공고를 PMS의 다른 메뉴 선택 시 재설정해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즐겨찾기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사업연도, 사업 분류, 공고 설정의 즐겨찾기를 활용하시면 다른 화면으로 이동 시에도 같은 조건을 선택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즐겨찾기 등록으로 다른 사업연도의 사업 분류로도 설정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즐겨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하고 반영하시면 됩니다. 반영 이후에는 즐겨찾기 항목에 설정된 이름이 표기되니 본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창업자 원격 로그인입니다. 해당 메뉴는 창업자 문의에 대한 고객 응대 차원에서 구성되었으며 기존 콜센터에서 운영하던 방식으로 주관 기관까지 확대한 서비스입니다. 창업자 홍길동이 비지에 접속해서 사용 내역 등록을 진행하면서 문의를 주시면 주관 기관 입장에서 화면을 보지 않고 매뉴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주신 홍길동의 최소 접속 정보인 접속 아이디 또는 성명으로 검색하시면 사용자가 확인됩니다. 사용자 오른쪽 끝에 있는 원격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창업자와 동일한 비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원격 로그인 접속은 조회성 서비스만 가능하며 입력, 저장,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접속은 지원관리 원격 로그인 메뉴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사용 방법입니다. 차세대 PMS 고도화 프로젝트에서 사용자 편의성이 강화되면서 추가된 도움말 서비스입니다. 대부분의 화면에 도움말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우측으로 도움말이 확장합니다. 3번에 있는 좌우 끌기 아이콘을 클릭한 상태에서 좌우로 이동하시면 도움말 화면 사이즈가 변합니다. 그래도 사이즈가 작을 경우 크게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화면으로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도움말이 필요 없으시면 4번 접어두기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 도움말을 닫으시면 됩니다. 기능 개선 안내입니다. PMS 초기 화면 공지사항에 지속적으로 PMS에 개선된 내용이 등록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콜센터 안내입니다. 주관기관은 문의가 있을 경우 지원관리 전산 요청에 접속하여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주실 때 문의 주신 화면에 캡처를 첨부하셔서 문의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세 내용만 주시면 PMS 운영팀에서 요청하신 사항을 확인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화면 캡처를 붙여주시면 더욱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전산 요청은 대부분 당일 콜백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1357 통합 콜센터로 연락 주시는 경우 저희 운영팀에 전달되어 답변이 나가는 시간이 더 소요되니 주관기관은 전산 요청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관기관 교육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